고요. 이번엔 취재 기자와 함께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안윤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조금 전 조두순이 보호관찰관에서 나와서 이제 자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관련 영상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때가 보호관찰관에서 막 나오는 시점인가요? 예, 이때가 조금 전인 이제 오전 8시 50분쯤에 예. 안산 보호관찰소에서 행정 절차, 그러니까 그 보호관찰 신고서 접수 등을 하고 나오는 1시간가량 그 행정 절차를 거치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저 들어갈 때는 저렇게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뭐 이런 취재진을 바라보는 장면이 없이 예. 바로 곧장 들어갔는데 나오면서는 분위기를 의식한 듯이 잠시 카메라 앞에 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이제 자택으로 향하려고 이제 뭐 준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안산 보호관찰소에서 자택까지는 한 3.6km 정도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8분 정도 이제 차로 달리면 한 8분 정도가 걸리는데 아마 곧 도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금 이 관용차로 역시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너무 좀 많이 보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특혜 논란이 좀 있었는데요. 예. 그 사실은 아까 고정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조두순을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과의 불필요한 마찰이 있을 경우에는 네. 시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두순이 전자반지를 끊고 뭐 도주를 한다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관용 차량을 이용했다. 그렇게 이제 특혜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서도 보였지만 이 뭐 마스크와 모자로 좀 얼굴이 가려지긴 했지만 조두순의 얼굴이 어느 정도는 공개가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마스크와 뭐 모자를 쓰고 패딩도 쓴 모습이었는데 예. 가리지 않은 민낯이 이제 공개되는 순간이었고요. 그 들어가면서는 이제 반성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 관용차 아까 보신 관용차 안에서 천인 공노할 잘못을 했다. 잘못을 했고 그 사태가 이 정도 분위기일 줄은 몰랐다고 시민들의 분노를 잘 알고 이제 생활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이제 사과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저기 보호관찰관들이 그건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앞서 이제 조두순이 교도소를 나온 게 오늘 아침 6시 45분쯤이었단 말이죠. 네, 6시 45분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보통 출소자들은 한 새벽 5시쯤이면 나온다면서요? 예, 원래는 새벽 한 5시 전후에서 나오는데 조두순은 이제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서 출소 시간을 조금 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화면을 좀 보시면 저기 이제 오늘 6시 45분에 조두순이 탄 차량이 그 서울 남부교도소를 나오는 장면입니다. 예. 차량이 이제 2대가 나오는데요. 거기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서 그 어느 차에 탔는지는 일단은 공개되지 않았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충돌 대의 방지하기 차가 위해서. 예. 저게 이제 그 관용차인데 보호관찰소 차량 관용 차량인데 저게 이제 들어가서 조두순에게 6시쯤에 그 전자발찌를 부착을 하고 네. 다 작동이 잘 되는지 사진도 찍고 확인을 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45분쯤에 빠져나가는 길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경찰이 쫙 통행로를 만들었는데 앞서 상황에서는 시위대가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 저 통행로를 막고 들어눕거나 그다음에 뭐 조두순 거세 등 구호를 외치면서 항의하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고요. 경찰이 정리를 해서 저렇게 빠져나가는 장면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뭐 경찰과 그 시민들 간의 일부 충돌이 좀 빚어지기도 했다고요. 저 시위대를 끌어내는 과정에서 그 경찰들이 좀 잡아당기고 뭐 이런 과정은 있었는데요. 네. 저 우려했던 것만큼 이렇게 큰 충돌은 없었고요. 뭐 무사히 이렇게 뭐 동선을 확보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화면에서 본 것은 교도소에서 나와서 보호관찰소로 이동하는 장면을 보셨는데 네. 자, 보호관찰소에서는 어떤 절차가 진행된 건가요? 그 보호관찰소에서는 이제 행정 절차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그 보호관찰을 하겠다는 신고 서류를 접수하고 그다음에 보호관찰관들이랑 면담을 하고 뭐 이런 행정 절차가 있어서 애초 한 2시간 정도 걸릴 거라고 예상했는데 예. 1시간 만에 빨리 끝났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 열흘 안에 원래 이제 신고서를 접수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예. 출소를 해서. 그런데 오늘 조두순이 그 오늘 당일날 출석을 하겠다. 그리고 신고를 마치겠다고 해서 오늘 저기 그리고 본인의 이제 신상 문제도 있고 하니까 관용 차량으로 이동해서 이제 자택까지 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네.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호관찰소에서 나와서 이제 안산 거주지로 이동을 하게 된 건데 안산 거주지라고 하면 12년 전에 살던 그 집을 말하는 건가요? 그 안산 12년 전에 살던 곳은 아파트 이제 저층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지금은 최근에 한 달 전에 거주지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그 조두순의 아내가 그 새로운 거주지로 이제 이동을 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예. 지금 현재 이 그 거주지에는 상당히 많은 경찰과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이제 그 취재진의 이제 연락을 받고 있는데 거주지에 이제 시위대도 많고 취재진도 어느 정도 몰려 있고 경찰도 이렇게 해서 뭐 상호간 이제 충돌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 주변 이웃분들이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그렇죠. 또 취재진들이 또 많이 가면 또 더 불안감이 증폭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미리 이제 주민자치위원장 명의 그리고 안산시장 명의로 취재 자제 조금 장기간 거주하는 거는 좀 피해달라 이런 호소문을 좀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무척 큰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조치들이 다양한 조치들이 있는데 예. 일단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거는 뭐냐면 조두순의 집 앞에 새로 이사한 곳 앞에 바로 5m 거리에 정도의 특별 방범 초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경찰관들이 이제 24시간 24시간. 상주를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그거와 좀 거리가 떨어져서 한 200m 거리에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별도 초소가 또 있고요. 그리고 그 근처에 CCTV도 한 5곳에서 한 15대 정도가 추가 설치가 됐고 연말까지 이제 20여 대가 좀 이제 추가 설치가 됩니다. CCTV에는 그 안산시 통합관제센터 전담 인력 36명이 예. 이제 24시간 쉬는 날도 없이 명절도 불구하고 365일 동안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전자발찌를 끊거나 뭐 도주한다거나 또는 집 외에 오랜 시간 동안 거주를 이제 머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좀 의심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 일단은 그 전자발찌를 관리하는 법무부에서 그 CCTV 관리하는 안산시에다가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빨리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CCTV를 확인을 하고 그 즉시 이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해서 추적을 해서 이제 뭐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아까 그 고종대 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동안 1대1 밀착 감시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철저한 게 단시 이제 눈으로만 본다는 게 아니라 그 조두순이 매일매일 이제 생활 계획서를 써야 됩니다. 예. 같이 막 뭐 그 저기 뭐냐 뭐 몇 시부터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런 그걸 감시를 해서 주 단위로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월요일이든 또는 목요일이든 막 불시에 그걸 잘 지키고 있나를 그 전담 감찰관이 감시를 하게 되고 최소 일주일에 4회 이상 대면 면담을 하는 뭐 그런 철저한 감시 체계를 이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자발찌는 7년간 부착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가 지금 확인 중인데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사이트에 오늘 중으로도 그 신상 정보 공개, 그 주소지, 얼굴 뭐 이런 얼굴에 것들이요. 뭐 구단위까지가 아니라 그 뭐 길 번호까지도 오늘 공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는 이유가 전문가들의 분석으로 조두순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을 또 내놔서 많이들 불안해하는데 실제로 수감 생활 중에 뭐 발언과 행동들이 또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사실은 제가 살짝 놀란 게 그 아까 이제 천인공노할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제 고개를 숙였다. 예. 피해자에게 반성하고 뭐 반성의 뜻을 전하고 싶다. 뭐 이런 분위기일 줄 몰랐다.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동안의 그 경찰 수사 과정, 재판 과정 그리고 그 출소하기 전에 면담 과정에서도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반성이나 사죄라는 말은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런 말만 딱 있습니다. 그 사회에 자신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수용한다. 그 정도 말만 있었는데 그래서 여전히 재범 위험성이 있다는 게 이제 그 관계 당국의 평가였는데 그런데 오늘 잘못했다고 했단 말이죠. 처음으로. 그래서 그 막상 본인이 이제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출소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에 약간 심정이 동요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있고요. 하지만 그 2년 전에 이제 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자필 탄원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그 나는 어린아이를 뭐 성폭행하는 파렴치범이 아니다. 뭐 피해자와 꼭 대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 뭐 이런 탄원서도 썼단 말이죠. 피해자와 대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네, 대면 조사를 통해서 본인의 이제 뭐 무죄를 뭐 입증하겠다 뭐 이런 뭐 취지였던 것 예. 같은데 그런저런 상황 그리고 그 수감 생활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뭐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걸로 뭐 확인이 됐지만 예. 그 CCTV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재범 우려가 아직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사실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앞으로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진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관련해서 또 법 개정도 추진이 되고 있죠. 법 개정은 지난 9일날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서 조두순 감시법, 이른바 조두순 감시법,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제 그 통과가 됐습니다. 예. 뭐냐면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부터 보면 이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읍면동에서 이제 도로명과 건물 번호까지 확대를 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성범죄자가 이걸 정확하게 알려주는 내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 아동 시설을 좀 포함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두순 재범 방지법이라고 해서 전자장치 부착법이 개정이 됐는데 요거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이 그 얼마 전에 지난 10월에 추가 명령을 이제 신청을 했어요. 네. 추가 명령 신청이 뭐냐면 그 뭐 어느 뭐 음주량 0.03% 혈중 알코올 농도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과 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 그걸 신청을 해서 법원이 지금 이르면 다음 주 15일 정도에 이제 결론을 내리면 그 추가 명령에 떨어지면 전자부착에 더해서 어떻게 보면 더 이제 그 감시 체제를 더 이렇게 옥죄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거가 이렇게 보통은 이제 출소를 하면 예. 검찰이 신청하고 법원이 받아들이기까지 한 6개월이 걸린다고 해요. 물론 이번에는 이례적이기 때문에 금방 한 2달, 2달, 석 달 만에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조두순 재범 방지법이라고 해서 예. 출소 즉시 그 주거지 제한, 외출 접근 금지, 어린이 보호 구역 접근 금지 뭐 이런 내용들을 전자발찌 부착 추가 외에도 추가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네. 그 두 가지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이 또 올라오기도 했잖아요. 그게 이제 2017년과 18년에 조두순 출소를 막아달라 이렇게 그 국민 청원이 올라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기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서 그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사실 이제 다시 출소를 막기 위해서는 수감되기 위해서는 재심을 거쳐야 되는데 사실 재심 제도라는 게 그 범인의 누명을 예를 들면 저 화성 8차 사건처럼 윤석열 씨 사건처럼 그런 그 재범 그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예. 이건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오히려 법을 가중시키는 재심은 우리 법 절차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들어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논란을 매듭지었는데 최근에도 또 그런 청원이 올라와서 아마 비슷한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12년 만에 사회로 나온 조두순 보호관찰소에서 나와서 이제 자택으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이어지는 뉴스에서 더욱더 자세한 내용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윤학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